안녕하세요. 26살 유인나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웹툰을 그리는 일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우리 가족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저희 아버지의 옷주머니에 항상 들어있는 젤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아버지는 올해 51세이며 작은 전기 수리점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편이십니다. 하지만 집 근처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주머니에 항상 사탕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아버지가 산타클로스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쓸데없는 일을 계속해서 엄마가 화를 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습관을 결코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7년 전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젤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동생은 겨우 6살이었고 저는 대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우리 집 옆에는 강과 공원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면 종종 경치를 즐기기 위해 남동생에게 거기에 가자고 했습니다. 남동생 이름은 유식인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정말 활동적인 아이였습니다. 학교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주변의 이웃들은 근처 공원에서 유식이와 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우리 남동생의 특별한 취미는 축구입니다. 매일 오후 오랫동안 공을 가지고 놀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유식아, 커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유식이가 늘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말 오후마다 아버지는 유식이와 함께 축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생의 보상은 항상 달콤한 젤리 한 봉지였습니다. 당시 6월의 주말이었고 여름방학이라 제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은 여전히 여느 때와 같이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부엌에 있던 엄마는 일기예보에 오후 늦게 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일찍 집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버지와 유식이도 엄마가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유식이를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안 좋아 보였고 유식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유식이는 축구를 했는데 아직 젤리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고 아버지는 비가 이미 오기 때문에 내일 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남동생은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은 남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몇 번 때리셨습니다. 유식아, 비가 그치고 아빠가 데리고 젤리 사러 갈 거야. 조금만 참아, 알았지? 저는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 동생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식이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떡 일어나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남동생을 쫓아야 했습니다. 유식이는 집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으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길을 건너다가 브레이크를 잃은 차에 치였습니다. 유식이의 손에 든 공은 떨어져 굴러갔고 유식이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거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버지가 겁에 질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웃들은 구급차를 부르세요. 유식이가 크게 다쳤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엄마와 저는 집 안에 서 있다가 다급하게 달려나왔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남동생을 보자마자 의식을 잃었고 저는 너무 크게 울어서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피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한 꿈처럼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유식이는 제때 응급실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6살 때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유식이는 더 이상 뛰지도 못하고 축구공도 차지 못했습니다. 유식이는 휠체어를 타야 했고 이상한 눈으로 친구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할 때마다 유식이는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매일 유식이는 울면서 이버지에게 아빠, 언제 축구하러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유식이를 찾아오셨고 모두 안아주시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유식이를 많이 치근하게 생각하는 저는 언제나 동생의 다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유식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모두 사주었고 언젠가는 해외에서 유식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버린 돈을 다 모았습니다. 엄마는 밤낮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만 비가 온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유식이는 매일 책상 달력을 보고 걸을 수 있는 날까지 세곤 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생은 자신이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식이의 친한 친구는 매일 학교에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종종 그를 격려합니다. 다들 유식이가 마비된 다리 때문에 우울해질까봐 걱정이었으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침착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남동생은 항상 식사 중에 개그 같은 걸 하는 사람입니다. 동생은 저에게 박물관에 데려가 달라고 했고 부모님에게 기계와 과학에 관한 책을 더 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새 집을 사기로 하셨습니다. 이 집은 우리 옛집과 가깝고 작은 집이지만 정원은 매우 넓습니다. 아버지는 유식이를 위해 나무 의자를 직접 만들어 주셨고 매일 책을 읽거나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유식이를 데리러 온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젤리를 잔뜩 꺼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유식이와 학교에서 걔 돌보던 친구들에게 맛있는 젤리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탕을 달라고 찾아온 아이에게 사탕이 받으면 집에 바로 가라 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년 후에 아버지는 산타클로스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젤리가 가득 들어있는 아버지 옷주머니를 유식이가 달콤한 주머니라고 부릅니다. 며칠 전 식사를 하던 중 저는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아빠, 왜 사탕을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정말 산타클로스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손에 든 밥그릇에 시선을 내리며 아니, 단 거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도 좋아하지 않고 지금도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유식이가 좋아해서 항상 사탕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아빠가 사탕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유식이가 집에서 뛰쳐나갈 필요가 없을 거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사라졌습니다. 그 비오는 날의 기억이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괴롭혀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웃은 것은 유식이었습니다. 13세 우리 남동생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빠, 유식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아빠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과학을 더 잘하면 스스로 새로운 다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 아빠 젤리 덕분에 천재가 됐다고 말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유식이의 말을 듣자마자 거의 눈물을 터뜨리셨고 아버지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의 기분은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눈가가 붉어지면서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식이는 거의 아버지의 마음의 치료제가 되었고 아버지는 유식이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모든 것이 특별한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머니 속 젤리 맛처럼 달콤하면서도 씁쓸합니다.